네. 2025년 3월 모의고사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맨 위에는 주제문을 좀 적어 놨고요.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40번 유형에 보면은 요약문 유형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그 요약문을 객관식으로 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논술형으로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할 때 들어갈 만한 이런 키워드를 A, B, C, D로 조금 제가 구멍을 좀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면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휘로 나올 만한 거는 파란색 형광펜을 쳐 놨고, 어법으로 나올 만한 거는 빨간색 형광펜, 그리고 간단한 어법적 설명도 필기가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게 입증이란 뜻인데요. 여기 demonstration이나 verify 같은 경우에도 입증하다라는 뜻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의어 같은 것도 정리를 해 놨고, 이 단어의 반대말이죠. 반대말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유의어 반의어가 좀 과도하게 많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유의어 반의어를 조금 좁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유의어 많은 버전으로 공부를 하시고, 요 부분이 좀 투머치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뒤에 있는 내용에도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의어 반의어, 그래서 좀 중요한 키워드만 유의어 반의어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방하다인데 이것도 예방하다라는 키워드, prevent A from B 할 때 이런 예방하다라는 단어로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반대말은 뭐 허용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쵸? 그리고 강화하다, 약화하다, 이렇게 유의어 반의어를 중요한 것만 뒤에만 정리를 해놨으니까 앞에 이런 필기란에 다음번에 좀 줄일 거예요. 여기 투머치하다 그러면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요 내용까지 보시면 되고, 나는 진짜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다 보시면 너무 좋죠.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학교에서 이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요. 단어를 변형시키는 학교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위해서 유의어 반의어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빈칸 뚫어놓고 푸는 식의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결국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 선지에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 선지에서 유의어와 반의어 구조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핵심 어휘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선지 싸움에서도 되게 강해질 수 있다 고요. 첫째는 여기 보시면은 합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서 직독직해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실고 해석 적어놨어요. 둘 다 활용을 정리하기. 그래서 이 교환은 여러분들이 파이널 교재로 봐도 좋습니다. 순필기 간단하게 학교에서 필기한 것만 정리를 해놓고, 자, 글의 흐름 보기 너무 유리하죠. 오른쪽에 글의 흐름을, 전반적인 그 단락의 흐름을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얘랑 병렬 구조다 그래서 좀 중요한 어법적인 정리를 좀 해놓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나올 만한 주제를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놨다. 그래서 사실상 예상 변형 문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교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글의 흐름, 이거는 장점과 단점 구조로 나오네. 그래서 좀 그래픽으로 좀 이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 가지로 참고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도 좀 투머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의어 반의어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단어가 조금 투머치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유의어 반의어를 빼시고요.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의어 반의어 요것만 활용을 하셔도 충분하다 설명드리고요. 자, 교환의 좀 장점을 설명드리면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의 흐름을 한 번에 보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보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을 주는 학교, 쉬운 학교도 변별력을 주는 학교는 약간은 변형시킬 거예요. 그래서 변형 가능한 어휘에 잘 대응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제문 또는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변형 문제 포인트까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교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환 사용법을 말씀드리면요. 맨 왼쪽에 특목고 보이시죠? 특목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제 교환에 있는 거를 웬만하면 다 학습을 하시고 모두 공부하시고요. 변형 문제까지 풀이를 하셔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누락시키는 것 없이 꼼꼼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중간 이상 수준의 일반고, 이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뭐 갑방고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일반고다라고 한다면 변별을 주기 위해서 여기도 변형을 조금 줍니다. 뭐 사립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왼쪽 1에서 3등급 라인이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할게요.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이기 때문에 1등급이다로 바꿀게요. 1등급. 1등급입니다. 1등급이라고 한다면 모두 공부를 하시고 변형 문제 풀이까지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모두 공부를 하시고 변형 문제 풀이까지 하시는 게 맞고요. 죄송합니다. 4등급 이하가 아니라 2등급 이하로 바꿀게요. 2등급. 자기가 만약에 2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고1이니까 고1은 이제 5등급제잖아요. 직독직해 있어요. 아까 직독직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글의 흐름 한눈에 보게 하고 핵심 어휘 적어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런 직독직해 잘 돼 있잖아. 요거 보시면 너무 좋을 거고요. 그리고
글의 흐름 한눈에 보기라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전체 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면 너무 좋을 거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또 적어 놨죠? 여기 핵심어 그리고 요 정도까지 여기 뭐 유의어를 공부를 해 주면 좋지만은 이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보시면 지방 일반고 또는 중간 이하 수준의 일반고다라고 한다면 사실 변형을 거의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은 중간 그 이하 수준의 일반고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꽤나 줘요. 한 30% 정도 변형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좀 해봐야 돼. 우리 학교는 아니면 경험치로 알겠죠. 문제 풀다 보면은 공부를 대충 하시면은 사실 문제를 풀어도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시험 끝나면 시험지 버려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냥 보편적으로 지방 일반고나 지방 쪽 일반고라든가 중간 이하 수준의 일반고다 그러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직독직해 글의 흐름 한눈에 보기 핵심 어휘 여기 2등급 이하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볼까요? 18번부터. 다 설명은 저도 드리지 않을 거고요. 교환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작품이 전시될 지정 테이블이 어딘지를 알려준다라는 거고요. 미란다에게 감사합니다. 참가해 주셔서 이거 참가하다예요. 우리의 크래프트 아트 페어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는 때문에란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게 선정하다죠. 특히나 올해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이건 중이란 뜻입니다. 올해의 예술가 중 한 명으로서 됐어요. 요거는 뭐뭐로서예요. 올해의 예술가 중 한 명으로서 당신을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looking forward to는 기대하다라고 나와 있죠. 당신을 독창적인 수공의 바구니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죠. 다시 갈게요.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창적인 수공의 바구니를 좀 소개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는 거죠. 너가 수공의 바구니 만들었잖아. 우리가 그것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작품을 전시시킬 박람회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 지역사회에 좀 지역사회에란 뜻이죠. to는요. 소개하고 싶어. 원래 introduce는 어디에 소개시키고 싶다랄 때 to가 쓰이죠. 그래서 전시 계획 이제 exhibition plan은 전시 계획이란 말도 있고요. 전시 배치도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전시 배치도를요. 구성하는 것의 일부로서 됐어요. 일부란 뜻이죠. 그거의 일부로서 우리는 happy 너무 행복하게 to inform you 당신에게 알려드리게 됐군요. 자, 누구누구에게 됐죠를 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사형식입니다.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죠. 자, 여기 대절 나오는 거 중요해요. inform은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당신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돼서 기쁜 건데 어디에요? 지정된 이란 뜻입니다. assigned 하면 지정된 7번 테이블 전시될 예정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돼서 기쁘다. 야, 너 거기에서 전시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객들은 죄송해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의 작품을 특히나 입구 근처 위치되어 있는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조금 따라오시면 느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찝어가면서 해석을 말씀드리고 좀 더 한국어 어순으로 설명을 이해 쉽게 설명드리니까 화면을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입구 근처에 위치되어 있는 작품을 너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품이 입구 근처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작품은 위치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쓴 거예요. 이따가 어법은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야. 자, 만약에 특별한, 스페셜한 이게 요구사항이란 뜻이에요. 요구사항이 있거나 or need further 좀 더 추가적인 이란 뜻이죠. 이거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해달라는 거죠. 그쵸?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진심을 담아서 헬렌 드립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안 할게요. 글의 흐름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올해 예술가 선정 안내하고 바구니 소개하고 싶다 지역에 그치? 그래서 너는 테이블 번호 7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좀 참여하다란 단어는 제가 또 이렇게 다 attend, join, engage처럼 유의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암기한 거지만 사실 좀 과하긴 하죠. 다음번엔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얘기하고 있고 거기 밑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안내도를 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그렇게 막 유의어로 변형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뭐 독창적인 이게 뭐 오리지널도 가능하고요. 디스팅티브도 차별성이 있는 좀 독창성이 있다라는 키워드니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어휘들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둠 속의 토끼입니다. 헛간에서 긴장을 하다가 토끼가 딱 등장을 하면서 안도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글의 전체 흐름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처음에 어둡고 습한 헛간에 진입을 해요. 좀 무섭죠? 움직이는 그림자로 두려움이 막 형성됩니다. 그림자가 막 움직이니까 긴장감이 막 올라가고 그림자가 다가오고요. 알고 보니까 뭐야? 토끼야. 정체를 확인했어. 야, 긴장이 relieve 해소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안도감, 좀 at ease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됐죠? 자, 이게 좀 헷갈리면은 요걸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치? 자, 볼게요. 자, 앞쪽 거를 이번 거는 18번하고 19번을 같이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거는요. looking forward to는요. 뭔가를 기대하다라는 뜻인데 이때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전치사 to는 뒤에 동명사 ing를 써야 된다. 요거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거 첫 번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정된 테이블이 지정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과거분사 ed가 이 된이란 뜻이에요. 요거 참고하면 되고요.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이라는 사형식 구조라고 했는데 여기 대절 쓰는 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what that 배웠으면 조심하세요.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that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일단은 죄송해요. 학평 강좌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 불완전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임박하게 영상을 올리는 거라서 다음번에는 좀 알아야 될 어법 기초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미리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뒤에 작품이 전시될 거다라는 거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절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위치되어 있는 작품이라 그래서 실제로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형광펜을 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나머지는 없습니다. 뭐 이게 밀이라는 단어인데 뭐 단어 알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이것도 추가적인이란 뜻입니다. 요 단어도 조심하시고요. 다시 19번으로 가서 설명할게요. 헛간, 이거 헛간입니다. 헛간은 춥고 dam프가 습기가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에 공기를 수식합니다. thick 하면은 냄새가 들어가 있다. 왜냐면 thick with the smell이라고 하면 냄새가 짙다라는 하나의 뜻으로 갈게요. 자, 공기에 냄새가 짙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공기에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짙은데 냄새가 나는데 같은 말이죠. 냄새가 나는데 오래된 나무와 흙 냄새가 난대요. 일단은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는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로 나와 있고 being은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분사구문으로 쓰였어요. thick은 형용사입니다. dense, heavy도 같은 말이야. 공기의 냄새가 짙은 상태다라는 거죠. 조금 음침하다, 그치? It is dark, 너무 어둡고 make out, 이게 알아보다란 뜻이죠.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What's moving in the shadow, 그림자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Who's there? 거기 누구예요? 라고 난 물어봤습니다. My voice, 내 목소리가 shaking with fear, 두려움과 떨렸다라는 거죠.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여기 구조 파악해드리면은 내가 질문을 했고 그리고 하면은 분사구문이거든요. my voice가 의미상의 주어, ing가 분사구문입니다. 떨리며 뭐뭐 하면서라는 현재 분사구문입니다.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요. 그리고 내 심장은 정말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자, until 그때라는 뜻이죠. 형체가 step,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어떤 형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into a faint beam of light, 희미한 빛의 이게 줄기란 뜻입니다. 그 줄기 속으로 막 어떤 형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뭐뭐 하면서 breaking 하면은요, 들어오면서 사이로 breaking,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벽의 틈새란 뜻입니다. 벽의 틈새 사이로 들어오면서.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굳이 말하면 이게 앞에 있는 희미한 빗줄기, 요거를 수식을 합니다. 굳이 말하면 벽 틈새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빗줄기 속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어떤 형체가 막 들어온 거예요. 상상을 해봐. 벽 틈새 사이로 누가 들어오고 있어? 희미한 빗줄기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떤 형체가 들어오면은 너무 무섭지 않을까? 야, 근데 누구였어? 흐름이 바뀌었죠? 토끼네요. 웃음이 escape, 탈출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새어나왔습니다. flee하고 getaway도
웃음이 새어나왔다라는 거죠. 입술 속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특히나 이때 as는 뭐뭐 할 때란 뜻입니다. 그것이 이때 그것은 당연히 토끼겠죠. 토끼가 stares at me 나를 바라볼 때. 특히나 with는 뭐뭐로라고 기억을 할게요. wide 크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토끼가 나를 호기심 있는 눈으로 쳐다본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너 때문에 놀랐잖아. 너가 나 놀라게 만들었잖아 라고 내가 말했죠. 그러면서 분사 구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분을 느낀 거야. 여기서부터는 약간 안도를 했죠.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토끼는 멈췄습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나서 hops away 껑충 뛰어서 어디로 사라졌어? shadow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허무하죠. I'm left smiling 미소를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거는 미소 지으며 남아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start to feel at ease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relax, comfortable도 편안해지다라는 단어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유의어 반의어 잘 정리하시면 좋죠. 왜냐면은 이게 일단은 심경 변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볼까요? 뭐뭐 하면서라는 feeling 그치? 그리고 웃으면서 떠났다라는 건 뭐뭐 하면서는 smiling 그치? 그리고 웃음이 새어나왔는데 실제로 주어 다음에 누구 써야 돼요? 동사를 써야죠. 여기 보시면 원문이 뭐였어요? 원문에서는 나를 응시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이게 응시하다. glance는 힐끗 쳐다보다. 얘는 그냥 힐끗 쳐다보는 건데 여기는 뭐 힐끗 쳐다보는 정도는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20번 갈게요.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몸짓을 활용을 해야 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별거 아닌 몸짓이지만 저도 일부러 영상을 켰죠. 자,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하고 소통을 할 때 적절한 몸짓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정직과 신뢰를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굉장히 균형 잡힌 태도로 볼 수 있을 거고 메시지를 강조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부적절한 몸짓, 즉 몸짓을 잘 표현을 안 하면 오히려 메시지를 방해할 수 있고요. 너무 과도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쵸? 또는 메시지 불일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improving, 개선하는 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알겠죠? 여러분의 몸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개선시키는 것은 여기 S 붙여줘. 주어가 단수니까 포함한대요. 그쵸? 앞에 볼까요? 고개를 끄덕일 때가 언젠지, 그리고 손을 흔든다라는 건 악수하다예요. 악수를 할 때가 언젠지를 그 아는 것 이상을 포함한대요. 맞아요? 다시 이런 거야. 몸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써먹을 때가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개 끄덕이고 악수를 할 때만 쓰는 것 같잖아. 그거 이상이라고요.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 그래. 몸짓 의사소통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와야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은 about using gesture 몸짓을 사용하는 것은요. to complement 보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의 말로 전달된 메시지를 말로 전달된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몸짓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러면서 분서구문 adding layer 여러 겹을 더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meaning to your word 여러분이 하는 의미의 말에 여러 겹을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좀 더 풍성하게 여러 겹을 더한다는 건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어법도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래서 손바닥을 오픈시키는 동작은요. 예를 들어서 indicate honesty 정직함을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만들어내죠. atmosphere 분위기 이거 분위기란 뜻입니다. 분위기 특히나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끌어냅니다. 개방성과 협력성을 특히나 when you see your palms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로 결국 개방성과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여기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로 이야기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손바닥 보이는 동작이고 여기서 말하는 손바닥을 보이는 동작은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몸짓 사용을 말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몸짓을 사용을 하니까 훨씬 더 개방성, 남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협력도 잘해준다라는 거죠. This simple, 이 간단하지만 이게 강력한 몸짓은요.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feel more comfortable,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고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심해라. 특히나 과도한 몸짓의 함정에 여기 삽입 나올 수 있죠. 몸짓 너무 좋아. 하지만 과도한 건 조심해. 과도한 함정 조심해. 그치? Too many hand movement. 너무 많은 손동작, 막 이렇게 손동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distract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여기서는 실제로 집중을 분산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게 정신산만도 가능하고요. 기분 전환도 가능해요. 예, 기분 전환도 가능합니다. 왜 어떤 느낌이냐면 이 디스라는 게 다른 장소로 가는 걸 말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다른 장소로 생각이 가 있어. 이건 뭐예요? 정신산만. 여기서 너무 재미가 없는데 다른 데로 갔어. 무슨 전환?
기분 전환. 하지만 여기서 뭐로 쓰였다? 정신산만으로 쓰였다. 당신의 메시지로부터 약간 정신산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drawing attention, 실제로 관심을 돌릴 수 있었겠죠. 여러분의 말로부터. 그치? 여러분들의 말로부터 정신을 돌린다, 관심을 돌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몸짓이 중요하다, 그치? 그리고 그만큼 몸짓이 나쁘기도 하다. 그래서 다시 위에 가서 정확히 말하면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몸짓을 포인트가 이거예요. 적절하게 써야지. 주제문 다시 한번 볼까? 너무 과도해도 안 되고요. Impact of A 하면은 A가 주는 영향을 말하는 거죠. 의사소통에서 몸짓, 바디랭귀지가 주는 영향을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몸짓을 효과적으로 대화에서 활용을 해라. 그래서 중심 키워드는 누가 나오고 있죠? 바디랭귀지, 제스처, 그쵸? 바디랭귀지, 여기서 말하면 제스처, non-verbal signal, 이게 비언어적 신호, 이거 다 뭐예요? 몸으로 표현하는 몸짓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제문 정리해놨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법적으로 번째 여기 S 쓰는 거. 왜냐면 ing는 취급을 합니다. 됐죠? 보완하다. 됐죠? 원래 비언어적인 표현, 우리 몸짓은 메시지를 좀 보완하려고 쓰는 거죠. 더하면서라는 거는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 분사구문 진짜 많이 나와요. 분사구문. 그치? 다 느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개방성과 협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유의어로 변형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고요. 여기가 지금 무슨 동사죠?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make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트랩이 이제 함정이죠. 과도한 몸짓 함정에 좀 주의를 해라.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었던 거죠. 그렇죠? 트랩이라는 키워드 중요하고 여기 분사구문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0번의 마지막 쪽을 안 해서 같이 갈게요. 야, 네가 발표자를 한번 상상해봐. 이때 who's는 그 발표자 해석을 하면 돼요. 발표자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새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메시지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특히나 몸짓의 혼돈이죠. 몸짓의 혼돈 속에서 메시지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얘도 지금 의미상의 주어고 분사구문이 많이 나오네요. 사라져 버린. 비익은 생략이 되고요. lost만 써도 되죠. balance is key. 균형이 핵심이야. 여러분의 몸짓.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언어도 중요하긴 한데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몸짓은 여러분의 말을 강조해야 돼요. 말을 가려선 안 돼요. 자, 이 구간은 실제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간은 다 빈칸. 여기는 유의어 반이요. 이게 강조하다라는 단어. 자, 이게 가리다라는 단어. 됐죠? 말을 가려서는 안 된 말로 이 부정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유형 갈게요. 이거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 좀 볼게요. 기술 발전 가능성을 먼저 말해요. 자, 배아의 유전자 편집으로 유전병을 예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과 생명의 질이 향상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정상 유전자인데 뭔가 우월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 뭐 키 있잖아요. 소인병이 맞나? 키가 너무 안 크는 그 병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전자를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키가 180이야. 근데 190 되겠다고 우월하게 되겠다고 유전자를 바꾸는 거죠. 유전자 편집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술의 오남용이죠. 그쵸? 그런 유혹에 빠질 거야. 그래서 외모, 지능 등의 특징을 강화시키려는 욕망이 도덕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리적 경고를 하죠. 기술적 남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발전을 시키겠죠. 인간의 본성이 완벽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도덕적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의 장점은 유전병을 예방하고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월성을 추구하려고 외모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고 도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밑줄형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정해 보자. 자, 대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볼까요? 자, 인간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입증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원래 인간의 유전자 편집은 위험하죠. 근데 안전하다고 입증이 된 거야. 그러면은 그걸 가정한다면 됐어요. 모모 라면이 없을 텐데 왜 모모 라면입니까? 라고 하는데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if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if로 보셔도 돼요. 가정한다면 아마도 뭐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심지어 preferable,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진주어니까 얘가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죠. 다시요. 만약에 유전자 편집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만 입증이 된다면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특히나 여러분들 봐봐. 돌연변이를 교정을 하는데 잘 보세요. 앞에 봐. 심각한 문제를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해로운 유전자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전에 우리한테 해로운 유전자가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 뭐 안 좋은 유전자가 뭐 나한테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야기시켜. 근데 그러기 전에 좀 가능하면 이른 생애 단계에서 어때 말하는 거죠. 어릴 때를 생애 가장 이른 단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릴 때 그냥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뭐만 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 하지만 일단 자 앞에 보세요. 가능해진다면인데 가주어 진주어예요. 얘 진주어라고 나와 있죠. 자 transform A in B입니다. 요 구조 알아야 돼요. 다시 transform A B입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배아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는 좀 잘못된 유전자죠. 걔를 누구로 변형시키는 거야? 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형시키는 것이 일단 가능하게 된다면 분명히 temptation,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때 to는 어디로라고 기억을 할게요. superior, 더 우수한 버전의 유전자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유혹에 빠질 거예요. 유혹이라는 단어 유의어 정리해놨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기술 발전의 가능성, 여기서는 오남용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전 가능성, 오남용 가능성, 그치? Should we begin?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까요? 유전자 편집하는 걸 해야 될까요? 특히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유전자까지 편집을 해야 할까요? 이때 투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평생 동안의 심장 질환이라든가 암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유전자도 편집을 해야 될까요? 이거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What about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죠. giving, 부여하는 건 좀 어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거 에게입니다. 유익한 특성을 부여하는 건 어떤데? like는 누구누구와 같은 이란 뜻이죠. 자, 뭐와 같은 특성을 부여하는 거죠? 더 강한 체력이라든가 향상된 인지 능력, 이런 거와 같은 유익한 특성을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여를 하면 어떨까? 또는 이거랑 병렬이라 그랬어요. 신체적인 특징을 바꾸는 건 어때? 눈이나 머리색 같은 특징을 바꾸는 건 어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남용이라고 보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뭔가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the pursuit, 이게 완벽이죠. 완벽에 대한 이게 추구란 뜻입니다. 완벽에 대한 추구는 거의 자연스러워 보인다. sims는 뭐뭐처럼 보인다예요. 특히나 인간의 본성에 자연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 미끄러운 경사진 길을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may not like,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where은 뭐뭐한 곳이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장소. 우리가 결국 놓여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내용은요. 이제 완벽에 대한 추구는 뭘 말하는 거죠? 원래 밑줄령이 여기 있었죠. 그쵸? 이게 지금 21번 유형이니까 밑줄령이 여기 있었죠.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유전자를 바꿔서 조작을 해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싶은 게 자연스럽고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유전자를 완벽하게 변형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간다라는 거는 결국 그 완벽에 대한 추구는 우리를 하락세로 만들 거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놓여 있는 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과 전혀 다른 곳에 위치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요약문 볼까요? 결국 자 보세요. 유전적 향상을 의료적인 목적 이외로 시작을 한다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너니 뭐뭐 외란 뜻입니다. 의료적인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유전적 향상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뭐 그치? 유전자를 바꾼다든가 외모를 뭐 더 이쁘게 만든다든가 뭘 초래하냐면 위험한 상황. 이게 경사끼리라는 건 위험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뭘 야기시키죠?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거다라는 거죠. because 왜냐면 작은 변화가 실제로 우리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측하지 못한 변화와 문제가 있을 만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1번에서 변형될 수 있는 키워드 쭉 정리를 했고요. 유전적 향상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 변화, 유전적 변화. 이게 다 유전 변화란 뜻이고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란 뜻이고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란 뜻이고요.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윤리적 문제적, 윤리적 문제 그치? 결과, 결과, 결과. 위어도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헤비하죠. 과학은 현재 지식에 대한 불확실함을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내용을 볼게요. 기존의 과학 교육 방식은 어땠어요? 과학은 확실한 사실을 전달했죠. 예, 한다고 가정하고 가르쳤죠. 그리고 결과 중심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과학 연구의 본질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과학 연구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결과 중심이라기보다는 과정 중심이 맞습니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과학의 본질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확실성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과학의 본질이다. 그래서 과학은 결론보다는 과정 자체가 중요시 여긴다라 그래서 기존의 과학 교육과 실제 과학의 본질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인포그래픽 확인하시고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in grade school 초등학 이렇게 수식을 해야 돼요. 자, 여기가 주어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실제로 자연에 대한 확실성을 모으려고 하는 작업이래요. 다시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란 결국 우리가 사는 자연 세상에서 확실한 것만 모으려고 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가 딱 떨어지고 증명 가능하고 확실한 것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과학이라고 배운다고요.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DNA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확실한 내용이죠. 특히나 유기체에 대한 정보, 기타 등등 이런 확실한 것들만 우리는 과학이라고 배우는 거죠. 이거는 기존의 과학 교육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치? 오로지 너가 시작할 때 특히나 과학의 practice는 실제 모습을 말해요. 과학의 실제를 배우기 시작할 때만. 그치? 여러분들 도치예요. 오로지 너가 과학의 실제, 이건 또는 본질이라고 이해를 할게요. 과학의 본질을 배우기 시작할 때만이라는 only 구문이 나오면은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요. 원래 realize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일반 동사거든요. 일반 동사일 땐 앞으로 못 나오고 do나 does나 did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과학의 본질을 배우게 되면은 do you realize 이거 어순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는 깨닫게 돼. 뭐를 깨닫게 되냐면 각각의 이러한 사실이 그치? 어렵게 획득된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특히나 어퍼는 뭐뭐를 바탕으로 하니에요. 많은 관찰이나 실험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연속적인 논리적 추론을 통해 어렵게 얻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연속적인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세션 하면 성공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중요한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네. 논리적인 추론을 연속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런 과학적 사실이 얻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지구는 태양을 돌고 DNA는 정보를 담고 있고 이런 확실한 것들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배우잖아. 그치? 과학은 이렇게 확실한 것만 과학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까놓고 보면은요. 실제로 그 과학의 본질은 어때요? 이런 사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실이야. 태어날 때부터 확실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생각보다 연속적인 논리적 추론, 특히나 관찰을 졸라 많이 하고요. 실험을 졸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렵게 얻어진 거다. 이건 어휘 되게 중요하네. 어렵게 얻어진 거다. 연속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 과학은요. 과학의 과정은요. less about은 뭐뭐라기보다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구나. less A than B 하면은 A라기보다는 B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모으는 거라기보다는 실제 과학의 과정은 지식의 조각을 모으는 거라기보다는 B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줄이는 거다. 불확실성을. 특히나 in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란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결국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결국 실제 과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봐봐.
대비가 요거 대비됩니다. 확실한 것만 과학이야? 아니라고요. 생각보다 관찰을 많이 해 가지고 어렵게 얻은 거라. 관찰을 많이 해서 어렵게 얻어 가지고 실제로 조금씩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실제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이건 어디에 해당된다. 실제 과학 연구의 본질은 이런 거야. 굉장히 연속적으로 많은 관찰을 해 가지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지, 처음부터 뭔가 확실한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우리의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거나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주어진 지식 조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더 적어지는 거죠. 적어질 수 있는데, depending upon은 어디에 따라예요. 우리가 있는 곳, 특히나 그 과정 중 우리가 있는 곳에 따라서 그 지식 조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뭔가 더 크거나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불확실성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커질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는 뭔가 이게 토론을 해 가지고 좀 내용을 좁혀 나갔어.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죠. 그쵸? 특히나 우리가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좀 과정이 좋았어요. 그쵸? 그 과학을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 나이스했어. 우리가 있는 그 과정에 따라서 그 지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게 좀 과정이 별로야. 불확실성이 늘어나겠죠. 그치? 반대로 과정이 너무 좋아. 그럼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죠. 오늘날 우리는 꽤 확신합니다. 이거 확신하다예요. 어떻게 사과가 떨어질지 나무로부터 확신하죠. 하지만 우리의 봐봐, 이게 turbulent fluid flow는 뭐 난류 유동이라는 뜻입니다. 난류 유동에 대한 our understanding, 이해는 여기다 수일치, 이게 주어예요. 남아 있습니다. 진행 중인, in progress는 진보 중인, 진행 중인이라는 뜻이에요. 진행 중인 연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more than은 이상이죠. 한 세기가 넘는 그 노력, of effort는 노력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그 이상, 계속 진행 중인 연구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사과가 나무에서 어떻게 떨어질지는 뭔가 확실해요. 그쵸? 불확실성이 더 줄어든 거라고. 이건 확실해진 거잖아. 그치? 반대로 우리의 이해인데, 난류 유동의 이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는 우리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뭐 한 거예요? 큰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결국 봐봐, 실제 과학 연구의 본질은 과학 연구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야말로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학 탐구의 진정한 본질, 이게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래, 불확실성 줄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주제 제목이고, 이거는 좀 더 추상적으로 설명한 주제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과학에서 확실성에 도달하는 과정은 뭐예요?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도달을 하죠. 실제로 확실성에 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지금 확실성이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과학은 맞는데, 그 말을 어떻게 풀었을 수 있어요? 확실성에 도달하는 과정. 그 과정이 뭔데? 그래,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선지에 확실성이 나와 있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안 돼요. 과학을 이해를 하는데 점진적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라. 조금씩 우리가 뭘 줄여나간, 점진적 과정이라는 거는 조금씩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리얼리티는 실제 현실을 말하죠. 과학적 방법의 실제 현실은 어때요? 의심을 관리하는 거. 의심 뭐예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실제로 과학적 방식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요약문 볼까요? 자, 과학은 주로 줄이는 과정이다. 이 줄이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줄이는 과정이에요.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요.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입니다. 단순히 사실로 알려진 것을 모으는 거라기보다는, 그치? 사실을 모으기보다는 저기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치? 실험이라고 하는 건 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사실은 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3번 글의 구조 한눈에 보기. 자, 뒤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주제를 보고 갈게요. 동기부여에서 연결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랑 친구 관계가 됐어요. 좀 친해졌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관계성이 충족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그 충족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중요하다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서로 관계를 짓고 다니다 보면은 타인과 존중을 하게 되고요. 타인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누구를 존중하고 신뢰를 하면서 너무 내적으로 만족감이 생길 거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만족감이 향상되니까 결과 동기부여가 향상될 거다. 그래서 관계성이 충족이 되면은요, 자율성과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려 지낼 수 있구나라는 유능감, 이런 것들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적 동기부여를 촉진시킬 거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욕구를 또 증가시킬 거다라는 거죠. 최종 결과 어때요? 그래야지 행복하죠.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어야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감 또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라는 말 됐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내용부터 보고 다른 거 갈게요. 거기에는요. wealth of evidence, wealth가 원래 부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많은이라고 이역이 됐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that 그 수많은 증거에 따르면 이거 동격의 대시라고 하거든. 잠깐만. 앞에 거 안 했나? 내가 어법적인 거? 여러분들 어법적인 거를 안 했군요. 21번도 안 했고. 이 가정한 이게 뭐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에서 유래된 분사형 접속사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정한다면이라고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다 수일치하죠. 인간 유전자에 대한 편집이 입증된다 그래서 여기다 수일치를 합니다. 첫 번째 형광펜. 그리고 여기가 가주어니까 여기 진주어 쓰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가주어 쓰는 거 중요. 부분 뒤에 A를 B로 바꾸다라고 할 때 전치사 into를 씁니다. 자, to upgrade는 앞에 있는 유혹을 수식해요. 업그레이드 하려는 이때 to는 뭐뭐 하려는입니다. 뜻이고요. to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입니다. what about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씁니다. 얘가 무슨 사니까요? 전치사니까요. 그리고 얘랑 병렬 구조다. 그럼 여기도 about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우리가 놓여 있는 곳 됐죠? 이것도 where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거 당연히 과학은 여러분들 이 대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쵸? 네,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 중요한 거 몇 개 형광펜 칠게요. 수열치 중요하고요. Do you realize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요거 less A than B 구조 그리고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as 구조 전치사 다음에 as 구조 너무 중요하고요. 포인트는 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인다라는 용어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굳이 말하면은 불확실성을 줄인다라는 단어 너무 중요하고 그치? 얘는 어법으로 나올 수 있죠. 어디에 따라서라고 할 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확신한다. 불확실성을 줄인다, 확신한다.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주제문 정리할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실제 과학이다. 그쵸? 자, 여기서는 불확실성, 확실성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단언컨대, 내가 진짜 확신하건대 그러면서 확신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확신해서 또 불확신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말고 얘는 얘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거. 나머지는 괜찮고. 자꾸 어법을 까먹네. 자, 여기 볼까요? 내용을 먼저 볼게요.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에 따르면 부모, 교사, 상사, 그리고 코치들이 여겨질 때, 여겨진다 수동태 되게 중요하다. 그치? 관여되어 있고 케어링, 누군가를 배려하고 있는 거로서 여겨질 때 끊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부모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상사도 있고요. 코치도 있고요. 걔네가 지금 뭔가 돌봐주고 있고 관여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관계 형성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어법적으로 말하겠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it is not just those people. 사람들인데 with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모, 교사, 상사 얘네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 자, 이 하이프는 즉이란 뜻이죠. 즉 우리는 느낄 필요가 있어요. 소중히 여겨진다라는 느낌. 그리고 존중받는다, 받는다. ED가 다 받는다예요.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또래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지금 이거죠. 이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겨지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관계 형성하면 되게 기쁘잖아. 근데 그게 꼭 권력 가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면서 소중히 여겨지기도 쉽고 서로 존중받고도 싶잖아요. 따라서 이게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관계성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야. connection, relevance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충족이 될 때, 사람들을 잘 만나고 다닐 때 동기와 내면화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라든가 여러분의 내면은 fueled는 자극이 될 거고 그리고 제공받을 거라는 거죠. provided는 제공받는 겁니다. 병렬이에요. 얘랑 병렬이야. 어떤 걸 제공받아요? 병렬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사구문, 그치? 예. 그러면서 제공받을 거다. 자, 뭘 제공받죠? 자율성에 대한 지원도 제공받아요. 그리고 유능함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또한 뭐 할 거예요? 거기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A, B는 복수 취급합니다. 됐죠? 법은 이따가 한 번 더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trying to motivate other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주고 싶잖아?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
배려하는 관계는 정말 중요한 관계야. 사람들끼리 지내면서 배려를 하잖아. 그럼 동기부여가 더 잘 된다라는 거죠. 그쵸? 특히나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거 좀 어렵죠, 구문이. 얘가 앞에 있는 기반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거기로부터 해요. 거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고요. 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잖아.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동기를 부여해 주려고 한다면 배려하는 관계가 중요한 기반이 될 거고요. 그 배려하는 관계의 중요한 기반으로부터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의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하다. From which to begin 이거 가능해요. From which 주어 동사로 살려도 돼. We can begin으로 바꿔도 돼요. 이거 변형 가능이라고 별표 쳐놓으시기. 이거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포인트는 여기 전치사예요. 저를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돼? 배려하는 관계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요. 이때 from은 뭐뭐로부터예요. 이때 which는 앞에 있는 배려하는 관계, 즉 중요한 기반이 되는 관계를 봤습니다. 즉 앞에 봐. 배려하고 중요한 기반이 될 만한 그 관계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역을 해도 괜찮아요. from을 살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부여를 하려고 할 때 유대감을 타인과 강화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까지가 주어예요.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화시키다 너무 중요한 어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인내, 지속 이런 거에 있어서 타인과의 유대 강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exercise가 운동하라는 거죠. 친구랑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화해. 특히나 when you have difficult decision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나 make 네가 해야 될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때 불러 and be there 거기 있어. 자 동사1 명령문 동사2 그리고 동사3 특히나 as 다른 사람에 대한 버팀목으로 그곳에 있어. 특히나 as는 뭐뭐 할 때 as는 뭐뭐 그렇죠? 그들이 도전 맞서다 해요. 다른 사람들이 도전에 맞설 때 그들에 대한 버팀목으로 그냥 있으라고요. 알겠죠? 관계 형성을 계속 하라는 거죠. 잘 보세요. 동기와 협력하려는 의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김을 느끼거나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권위적인 인물이나 동료로부터 그쵸? 그러면서 결국 뭐 하는 거죠? 이거 하이라이팅이 뭐예요? 하이라이팅이 강조한다는데 여기서는 보여준다로 의역을 할게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하이라이팅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변형 가능한 어휘 다 정리를 했고 어법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동격의 대시라고 나왔거든. 동격의 대신 아까 앞쪽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기억나 이거? 자 여러분들 명사가 있고 대시 나오잖아요. 그럼 대신 보통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는데 생략이 된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말했지만은 learn 뒤에 뭐를 배우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뒤에 보면은 이 친구는 어때요? 접속사 대시 나왔는데 동격이 접속사 대시라는 말이 나왔거든. 기능은 똑같아. 어쩌고 저쩌고 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누구 수식? 명사 수식. 잠깐만 그러면 관계사 아닌가라고 하는데 얘는 구조가 왼절 묶고요.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껴요라고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자 이렇게 앞에 사실 이 에비던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슨 명사라고 부르냐면 추상적인 명사라고 불러요. 뭔가 증거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뭔가에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뭔가 추상적인 명사라고 하거든. 1번 추상적인 명사가 쓰이고 뒤에 주어, 동사, 보어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2번 우리는 얘를 무슨 격의 대시라고 한다?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 이건 앞에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랑 좀 다르다라는 거. 나머지는 괜찮죠? 다 했고 수업 주제 제목 갈까요? 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내적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줘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연결과 개인적인 동기부여.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거다. 그치? 자,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 누구가 중요하다? motivating individual. 개인 동기부여에 있어서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리고 성취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단어. 자, 동기부여를 구축을 하는데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구축할 수 있다. 정확히 글의 흐름을 보여드리면요.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1번인데 죄송해요. 내적 동기부여가 향상이 되고 그러면 자율성도 생각보다 아이러니하게 올라가고 유능하다라는 판단도 늘어나요. 그렇죠? 행복해요. 성취감이 증대할 거다라는 말로 여기 유의어까지 다 정리를 해놨죠. 그렇죠? 유의어, 반의어 다 정리를 해놨고요. 24번
자, 소리내어 읽어. 그러면 두뇌 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향상돼. 그래서 읽으면 향상시킨다. 이는 특히나 associated with language 하면 언어와 관련된 또는 발음과 관련된 뇌활동이 향상되고 초래하다죠. 향상된 집중력을 초래한다. 그리고 강화된 신경 연결망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뒤에 그림 보면은 처음에 첫 번째 소리를 내서 읽어. 그럼 두뇌가 활성화가 될 거야. 그럼 말하기 능력이 강화가 될 거고 두뇌 연결 구조가 계속 강화가 될 거고 그러면은 장기 학습 효과도 좋을 거야.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어디부터 소리 내서도 읽고 막 말하기도 많이 하고 두뇌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장기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현대 예를 들면 누구 있어요? fMRI 맞아요? Functional Magician Magnetic 뭐야? 네, 아무튼 이게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해서 fMRI라고 하나 봐요. 그쵸?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주어예요. 현대 뇌 스캐닝 기법은 그래서 have라고 해서 무슨 일치한 거죠? 드러냈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뭐예요? reading or 읽는 것이 light up, 밝힌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많은 두뇌의 영역을 밝힌다라는 거죠. 강력한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음, 이게 1번이죠. 그쵸? 그리고 이거 2번. 1번과 2번과 연관되어 있는 영역에 되게 강력한 활동이 있을 거야. 네가 말을 하다 보면 발음을 하게 되고 발화된 뇌세포의 결합 구조를 강화시킨다라는 거는 내 뇌가 좀 더 똑똑해진다라는 거고 여기 s를 쓴 이유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카마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문장 전체를 받고 문장은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하니까 s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어지죠. 어디로요? 전반적인 집중력, concentration이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reading aloud,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발전시킬 수 있죠. 그래서 너의 대중 말하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때 있으면 당연히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받아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force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force A to B 하면 이게 뭐 목적어라고 나와 있고 목적격 보호라고 나와 있는데 B가 비하도록 강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리 내어 읽다 보면은 결국 당신으로 하여금 read each and every word 이게 하나도 빠짐없는 단어라고 의역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단어 그리고 모든 단어를 읽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이는 어떤 일로 보는 게 맞아요. something은 어떤 일로 보는 게 맞는데 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돼 있죠. 사람들이 don't often do 자주 하지 않는 일이래요. 특히나 when 빨리 읽거나 reading in silence 조용히 읽을 때 사람들이 자주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빨리 읽거나 조용히 읽으면은요 실제로 하나도 빠짐없이 단어를 읽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잖아. 빨리 읽으니까 어떻게 다시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대중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킬 거고요. 그 이유는 결국 소리 내어서 읽게 말하는 거는 너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없이 단어를 강제하기 때문이지. 결국 이 하나도 빠짐없이 읽게 만드는 것은 people don't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이제요. 빨리 읽거나 때 사람들이 자주 하지 않는 일이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읽는 행위다라는 거죠. 소리 내어 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두뇌 영역 활성화, 집중력, 발음 향상, 말하기 능력 개선, 뭐 두뇌 연결 구조 강화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장기적 학습 효과도 증대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아이들은 특히나 장려돼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도록. 왜냐하면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커넥션, 결합을 통한 학습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수식어 참 많네. 영어가 그래요. 앞에 볼게 앞에. 노래 부르기, 만지기, 소리 내어서 읽기와 같은 긍정적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넥션, 결합을 통한 학습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장려를 지금 받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읽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나 뇌는 또 결합을 통한 학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결국 그 뇌가 가지고 있는 결합도요. 노래 부르기라든가 만지기라든가 소리 내어 읽기 이런 것들과 같은 결국 긍정적인 자극 때문에 만들어진 그 결합이라고요. 그렇죠? 그림으로 나와 있죠. 소리 내어 읽기 아까 한 거지만 두뇌가 활성화되고요. 말하기 능력이 올라가고 두뇌 구조가 강화되고요. 장기적 학습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의 학습 능력을 강화시키고 긍정적 자극을 통한 지속적인 롱런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5번, 26번, 27번, 28번은 분석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25번 정도만 한번 해 볼까요?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를 2023년에 먹었는지를 말해 준대요. 그쵸? 지금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죠. 섭취 빈도순에 따라서. 그치? %가 넘는 개개인들은요. 그 넘는 이라는 뜻입니다. more than이 일주일에 한 번. 됐어요? once a week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또는 더 자주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응답된 섭취의 패턴은 a few times 몇 번이었고요. 됐어요?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은 더 많이 응답된 섭취의 패턴은 일주일에 몇 번도 있었고요. 일주일에 몇 번도 있었고요. 이때 일주일에 몇 번은 실제로 36%, 즉 전체의 36% 정도를 차지를 했대요. 뒤에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서 위치는 앞에 있는 일주일에 몇 번을 봤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응답된 패턴은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몇 프로였어? 아까 18%네요. 한 달에 몇 번이었고 accounting for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의 18% 맞네. 예. First of month, month가 붙어 있잖아요. couple of는 두 달입니다. 두 달에 once. 그러니까 둘이는 마다에 패스트푸드를 먹었던 사람들의 비율. 여기서 주어는 비율이에요, 비율.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수일치를 해서 was라고 체크를 했죠. 많았다라는 거죠. 이때 that은 앞에서 percentage를 받아요. 반복하기 싫어서 that 한 거야.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었던 사람들의 비율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매일 먹었던 사람 볼까? 밑에도 있었구나. 매일 먹었던 사람이 몇 프로야? 13%. 그쵸? 두 달에 한 번은 뭐야? 8%. more than 그쵸? less than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네, 여기 패스트푸드를 거의 안 먹거나 전혀 먹지 않았던 사람들의 합친 몫은 5와 4의 몫은 9로죠. 실제로 less than은 미만이었다라는 겁니다. 10% 미만이 맞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주제라기보단 요건 주제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고 예,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도 일치불일치 28번, 29번 갈게요. 자, 29번 가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에서 루틴의 다양한 기능들을 말하고 있어요. 운동선수한테 루틴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주제를 잡아도 되고요. 또는 뭐 루틴을 사용하는 이유,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자, 이제 뒤편에 보시면 우리가 루틴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요건 좀 지울게요. 준비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 예를 들면은 운동 전에 자기 그 선수들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적의 준비 상태를 만들어서 그날 시합을 잘 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과는 루틴은 되게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낯선 환경에 가도 나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합하기 전에 뭐 공을 3번 튕기고 시작을 한다. 이런 나만의 마음의 정서적 안정을 줄 만한 루틴이 있으면 환경이 변화해도 빠르게 적응한다라는 말을 해요. 결과적으로 경기력도 향상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루틴은요. enable A to B, A가 B 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항상 툴을 써야 돼요. 루틴은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을 좀 평가를 빨리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사실 이 경기 조건을 평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2번을 읽고 다시 들어올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을 튕기는 건 뭐예요, 우리? 공 튕기는 건 뭐예요? 일종의 루틴이죠, 그쵸? 공을 튕기는 거. 실제로 서브 루틴에서 공을 튕기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ing는 무슨 취급을 해요? 단수 취급을 해서 s를 써야 됩니다. 공을 튕기는 루틴은 서브를 하는 선수들에게 with B 하면 B를 제공하다예요. 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공 상태가 어떤지, 바닥 상태가 좀 어떻고 자기의 오늘 근육 상태가 어떤지, 스테이스는 상태입니다. 근육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에 관련된 정보를 그 서브를 하는 사람 자기의 몸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공, 바닥, 그리고 자신의 근육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기 조건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건 결국 바닥이 어떻고 공이 어떻고 이런 경기 조건을 운동선수가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운동선수만의 루틴 중에 하나가 공을 바닥에 튕겨보는 건데 공을 바닥에 튕겨보면은 공 상태 어떻지, 바닥 상태 어떤지, 자기 근육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고요. 즉 경기 조건을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럼 이길 확률도 올라가겠죠. 이 정보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특히나 자신의 서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잘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다음에 사용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력도 늘어나겠죠.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서.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 루틴은 또한 선수가 뭔가 자기가 준비된 상태를 어드저스트는 조절하고요. 뭔가 미세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그쵸? 자기 준비 상태가 미흡해지진 않겠죠. 특히나 그거는 뭘 기반으로 하냐면 그들이 루틴을 통해 얻었던 평가, 우리 루틴을 통해서 경기 조건을 평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딨어? 그러한 평가 기반, 자기가 루틴을 통해서 한 평가를 기반으로 자기 준비 상태를 조절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추구하면서 준비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특정 경쟁 목표를 추구.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이길 거야. 이건 특정 경쟁 목표 아니에요? 내가 저 팀 이겨야 돼. 특정 경쟁 목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의 준비 상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루틴을 통해서 막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적응은 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적응은 왜냐면 조절하다 내가 뭔가 조절하고 조정한다는 거는 일종의 적응이에요. 자, 이런 적응은 이거 너무 문장 삽입으로 너무 중요하다. 실제로 그날 조건, 그날 경쟁 상태, 그날의 어떤 경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막 그 순간 할 거라는 거죠. 또는 내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적인 영향력.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루틴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상태를 잘 조절을 하고, 그치? 그 잘 조절을 했다는 거는 적응을 잘 했다라는 거고요. 그 적응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있는 상황 또는 조건 또는 경쟁 상대가 누군지, 경기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내 수행 능력, 즉, 뭐 여기서 말하는 걸로 따지면 프로 나왔었나요? 배구 경기 나왔죠. 실제로 배구 경기 수행 능력이 영향을 미칠 만한 나의 심리적 영향, 내적 영향은 심리적 상태예요. 그런 심리적 상태에 대한 조정 같은 거를 좀 해볼 거라고요. 이거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야? 루틴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경주용 자동차 엔진을 비유를 해 경주용 자동차 엔진을 조정하는 것처럼 특히나 어디에 맞춰서 조정을 하죠? 트랙 또는 기온 또는 날씨 이런 것들의 조건에 맞게 경주용 자동차 엔진을 조절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온이 너무 높아. 그러면 타이어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루틴도 마찬가지로 조절한다라는 말, 적응한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하다. 경기의 구성 요소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뛰어난 수행 능력을 해내기 위해서 경기에 공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루틴을 통해서 나만의 공을 튀겨보는 루틴을 통해서 오늘은 날씨가 더운데, 그치? 공은 요 정도 속도로 차야 돼. 요 정도 속도로, 그치? 공을 날려야 되겠다. 경기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얻겠다는 거고요. 그럼 결과가 어떻겠어요? 경기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결국 실제로 루틴이 경기력에도 중요하다라는 말, 그치? 의식을 통한 경기력 향상의 주제를 보는 거잖아요. 이때 말하는 의식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뭐죠? 여기서 말한 루틴이죠. 여기서 말한 의식은 루틴을 말합니다. 루틴을 통해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 스포츠에서 루틴을 실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운동 준비 과정에서의 일관성. 일관성은 뭐죠? 루틴대로 하죠. 루틴대로 쭉 하는 게 그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줘. 일관성 있다라는 건 루틴 있게 행동한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은 그치 루틴을 통해서 준비 상태를 최적화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보다는 뭐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아 날씨가 이렇네.' 이러면서 그치? 결과적으로 경기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쵸?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적응한다라는 거 adaptability라는 키워드가 너무 중요하고요. 적응하다와 관련된 건 다 중요해요. flexibility는요. 유연하게 적응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 적응한다는 말 adaptation, adjustment, modification 이런 것들이 뭔가 조정하고 적응한다라는 말이라서 요거는 별표를 3 개. 조정 요런 것들 있잖아. 너무 중요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키워드는 다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어법적인 거 있는지 좀 볼까요? 어법적인 거 아까 전에 요거 빨간 펜 뒤에 투부 정사 써야 되는 거 enable은 수일치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with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supply A with B예요. 그쵸? 정보는 사용되는 거 수동태. 우리 투부 정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는 부사밖에 못 들어가요. 부사 들어가는 거. enable 다음에 to 나오는 거 한 번 더 있죠? 자 그리고 뭐 굳이 보시면은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왔고요.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치사 뒤에는 ing 쓰기로 했습니다. 그치? 이거는 적절한 수행을 해내기 위해서 뭐 요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30분 오늘날의 바람직한 프로모션 목표와 전략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효과적인 홍보의 원칙과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글감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과거의 홍보 방식은 어땠어요? 너무 신뢰성이 없었고요. 단기적인 효과만 노리면서 막 가짜 정보도 퍼뜨리고 속임수를 통해서 팔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신뢰가 중요하죠. 좀만 이상하면 인터넷 통해 다 돌아요. 장기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 정직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홍보 방식이 사실 조금 진화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바람직한 프로모션 목표와 전략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효과적인 홍보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글의 구조는 과거의 홍보 방식에서 현재의 홍보 방식으로 내용이 전환되는 구조. 과거에 어땠어요? 소비자를 속이는 디셉티브가 속이다예요. 단기적인 효과 추구하고 소비자 신뢰를 손상했지만 현재는 어때요? 정직하고 투명하고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고 소비자와 장기적 신뢰를 구축을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보통 프로모션, 뭐 판매를 말하는 거예요. 판매는 다루죠. 소비자 심리를 다룬다. 그러니까 뭔가를 판매하고 싶잖아. 그러면 소비자 심리를 다룰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force A to B, A를 B하도록 강요하다라는 말인데 캔낫이 붙었잖아요. 그럼 A가 B 하게 강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사람들이 한 방식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강요를 할 수가 없다고요. 옛날에는 강요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명한 마케터들은 이제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결국 홍보라는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해서 특히나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고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고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홍보를 할 때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좀 명확하게 가짜로 제공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복잡하면 안 돼. 단순한 방식. 이게 요즘 방식이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가능성의 수일치를 한 거예요. gone 하면 같다라는 주격 보호입니다. 이 주격 보호가 앞에 와서 도치가 돼요. 동사 주어로. 그리고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이 좀 길어요. 그래서 주어를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 얘고요. days. 그래서 여기 수일치 해가지고 아래 나온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주어를 수식하는 애가 뒷절에 쭉 있기 때문에 이 밑줄 친 게 다 주어입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가버려서 시대는 특히나 프로모션이 행해지는데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특히나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행해지던 시기는 지나갔다고요. 직역을 할까? 다 갔어 시대가. 특히나 프로모션이 소비자를 또는 구매하도록 속이기 위해서 행해지던 시대는 갔어. 옛날 시대는 갔다는 거죠. Long-term effect of getting consumer. get A to B는 뭐야? A가 B하도록 만들다죠. 구조가 어려운 게 맞네. A가 B하도록 만들다. 즉 소비자가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장기적인 효과. 소비자가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 효과. 특히나 그들이 did not really want or need 정말로 원하지 않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다시 답해봐. 자기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필요로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소비자한테 사도록 해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도록 만들었을 때의 장기적인 효과. 다시 그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소비자한테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의 장기적인 효과는 어때요? 중요하죠. 빈칸. wasn't good. 좋지 않아요. 그쵸? In fact 이거는 같은 말 강조. 자, 사실은 속게 된 소비자들은 can do damage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판매에. 그러니까 한번 속으면은 그다음 판매에 악담을 퍼붓고 이제 안 좋은 댓글을 쓰고 다닐 수 있으니까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에서는 때문입니다. 왜 때문이냐면 they will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experience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죠. cause로 바꿔 쓸 수 있죠. instead 대신에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제는 알아요. 뭘 아냐면 그들의 목표가 소비자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케팅의 본질 다시 이게 과거예요, 과거. 아니 그거는 실제로 앞에 뭔가 부정적인 게 나와야 돼. 어땠어요? 한 번 속인 소비자는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는 목표가 자, 앞에 봐. 가장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가를 알 것 같은 소비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어차피 속여봤자 이 친구 나중에 뭔가 자기가 안 좋았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고 다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 상품과 서비스의 진가를 알 것 같은 B 같은이에요. 알 것 같은 소비자를
확인하는 게 목표가 돼야지. 이게 1번 목표고요. 이게 2번 목표. 두 개 무슨 구조? 병렬 결국 홍보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in a way는 뭐뭐한 방식으로죠.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냐면 가치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결국 소비자들한테 가치를 제대로 알려줘야지 야 속으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죠. 요것도 보면은 다시 볼까요? 맨 마지막 봐야 되겠네. 그러므로 thus와 hence 똑같은 말입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알아야 돼요. 어디에 그 잠재적인 소비자가 있는지. 주 이런 거를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그 잠재 소비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요거 보면은요. 옛날에 과거는 신뢰가 없고 단기적이고 속임수를 썼지만 이제는 신뢰성을 구축하는 게 현대 방식이다. 장기적 신뢰, 정직성, 투명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옛날에는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이었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신뢰를 손상시켜. 현재는 어때? 정직해. 투명성을 강조를 해. 제품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을 해야 되고 소비자의 장기적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볼까요? 이것도 동사 A to B 구조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완전한 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왔으면 안 돼요. 예, 알고 있다. 제공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어휘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방식은 매출 증가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요 문장 되게 중요하고 요거는 서술형도 좀 조심하세요. 서술형도 조심하세요. 이거는 서술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주어랑 동사 위치가 길기 때문에 사실 wasn't도 되게 중요해요. 앞에 long term effect의 수일치를 한 거거든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도 되어 있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get A to B도 요것도 뒤에 무조건 to를 써야 돼. get도. 됐죠? 그리고 여기 이 to identify랑 and랑 to promote가 병렬 구조라는 거. 그리고 가치를 명확하게 만든다. clear. 그치? 이게 가치를 명확하게 만든다. 그래서 클리어 자리도 어휘로 나올 수 있겠죠,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뭐 주제문을 보면은 효과적인 홍보의 원칙이 뭐예요? 정직하고 투명성 있고, 그치?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는 게 효과적인 홍보의 장기적 원칙이 된다는 거죠. 광고에서 정직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죠, 그쵸? 요즘은 정직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자, 소비자 신뢰를 위한 윤리적 광고를 좀 하자. 윤리적 광고가 뭐죠? 정직하고 투명성 있게 하자. 그치? 마케팅에서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치? 신뢰가 생기니까. 자,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성공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된다. 이때 말한 메시지는 뭘 말하는 거죠? 정직하고 투명성 있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중요하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마지막도 중요하네요. 이거 따라서 그러므로. 그치? 결론이니까 어디에 이것도 어순 배열로 나올 수 있어요. 간접 의문문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치? How to read까요? 자,